자,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일단 이제 플레이션 붙는 용어가 되게 많죠. 요거는 이제 에그리컬처. 영어로 안 쓸게요. 플러스 인플레이션. 요 합성어. 그래서 농산물 요게 에그리컬처가 되고, 그래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에그플레이션. 그다음에 또 들어보신 거 뭐 있어요? 요즘 한참 이슈 나왔던 게 뭐냐면 밀크플레이션. 그 우유 가겠죠, 우유. 그래서 밀크플레이션도 있고. 이거는 우유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 다음에 또 그거 들어보셨나요? 슈림프플레이션인가? 그러니까 약간 양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1,000원인데 과거랑 동일의 과자를 1,000원에 파는데 실제 내용물은 줄이는 경우. 약간 조작하는 거잖아요. 눈속임. 그래서 뭐 슈림프플레이션, 뭐 이런 뭐 슈링크 플러스 인플레이션에서 뭐 슈링플레이션 이런 개념도 있고 되게 많아요, 용어들이. 자, 많은데 일단 요거 물어보신 거 볼게요. 농산물 가격 상승 의미하는 에그플레이션. 요게 이제 정의고, 심화되고 있다는 거는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국막 다 보셔도 지금 가장 이슈가 사과잖아요. 그래서 사과 가격 거의 70% 이상 올라갔고, 근데 또 요즘 이슈된 게 대파. 저도 대파 가격을 저번에 한번 사러 가봤는데 그 현 대통령이 뭐 850원 정도, 뭐 75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고 좀 떨어졌더라고요, 가격이. 갑자기 기존에 한 2,500원, 3,000원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근데 갑자기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와, 대통령의 약간 긍정효과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느꼈는데, 대파 가격도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죠, 상승. 그러니까 이게 다 농산물 쪽이잖아요. 그래서 과일,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곡곡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이변으로서 곡물 가격이 치솟자. 요 말은 알다시피 이제 기상이변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수확량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MBC 뉴스 보니까 지금 사과가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대요.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나라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그 땅이 많이 준다고 나오더라고요, 향후에. 그래서 예전보다 이제 많이 주게 되면 사과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니까 농산물의 자급도를 높인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자급도를 높이려면 국내에서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곡물도 보시면 곡물의 자급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뭐 자급량 또 곡물의 자급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입 의존도가 낮을 때 자급량, 자급률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곡물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합니다. 뭐 콩, 대두 이런 거 보시면 국내 생산보다는 외국에서 주로, 뭐 밀 같은 경우 수입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농산물 자급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을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 등장한 거고, 그 다음 이제 밑줄처럼 보시면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나섰다, 이 말 등장하죠. 지금 농산물 특히 이제 사과 같은 것만 딱 봐도 사과는 수입 안 해요. 사과는 주로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일한 논리로 가격 폭등 억제하기 위해서 농산물의 수출을 전면 제한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웠던 이제 모형 생각을 해보시면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 커브, PQ. 그래서 여기가 국내 가격, 이게 이제 완전 경쟁성을 전제하죠. 국제 가격은 위에 있는 케이스.
그죠? 국내가 국제보다 낮게 되면 항상 원칙은 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화가 없는 거고 가격 무조건 같아져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가 국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 가격과 국내 가격은 같아지게 됩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 그럼 지금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는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비량은 감소하면서 요만큼의 길이만큼 초과 공급 발생되고 요게 수출로 연결되는 거죠. 자, 따라서 뭐하면 수출하면 수출재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수출하면. 자, 다시 예전에 생산 가능 곡선하고 그렸던 거 볼게요. X, Y 있고 이런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국내 가격비가 있고 PY분의 PX 이렇게. 그죠? 요거는 무역 안 하는 케이스. 여기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죠. 무채곡선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국내 가격비, 그러니까 X제 국내 가격비가 외국보다 낮다면 X제 수출할 거고 그러면 두 나라 간의 국내 가격비 사이에서 교육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요 직선 기울기는 더 가파르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제 생산은 증가하고 Y제 생산은 감소하고 그리고 무차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지고 사유생 커지고 여기서 소비하는 거고 무역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게 되고 X제는 요만큼 수출하고 Y제는 이만큼 수입한다. 그럼 PIPS 요 직선기가 어떻게 돼요? 커졌단 말이죠. 수출하면 X제를 뭐하면 수출하면 PY분의 PX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X제 가격이 상대적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다시 Y제를 수출하게 되면 PY분의 PX 여기가 커지겠죠? 그럼 작아질 거다. Y제 수출하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금처럼 수출하게 되면 국내 공급이 부족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남아도는 거를 외국에다 수출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서 소비하는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수출 시 뭐가 부족해진다? 국내 소비가 부족해지는 거죠. 국내 소비가 부족해지고 초과 공급분만큼 수출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폭등 억제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 이 기사 내용이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시장 대국이다 소국이다 할 때 이 그림은 뭐예요? 원래는 소국이죠. 근데 만약 대국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어떻게 됩니까? 수출을 제한하면 대국인 경우 세계 시장에서 수출재 공급이 줄 거예요. 감소. 그러면 수출재 가격은 역시 올라가는 거죠. 똑같이 국제시장에서. 그럼 PF가 요게 조정돼야 돼요. PF 값이 더 올라간다고요. 위쪽으로. 그죠? 국내 가격이 PF만 국제 가격만큼 올라가서 더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국일 때는 여기서 멈추는데 P0가 PF로 올라가서 끝나는데 대국 바꾸면 PF 자체가 더 올라간다. 위쪽으로. 그럼 더 올라가면 국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더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그림은 어떤 경우 소국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국에 대한 분석을 뭐 한번 하고 싶으면 세계 시장에서 미친 영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는 수출재 공급이 준다. 왜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 수출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국내 가격이 이걸 반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내용 물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농산물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세계 곳곳에 비상이 걸렸다 있는데, 비상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상 이변인 거고, 요것 때문에 농산물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 커브, 이제 디맨드 커브 이렇게 있을 때 원래 이제 균형 가격이 P0, 거래량이 Q0였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공급이 줄었다는 거죠. 기상 이변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과.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었다. 그래서 사과의 이제 공급이 줄어든 이유를 보게 되면, 사과가 과일 중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대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서 기후 변화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쪽이 사과라는 거예요. 사과. 면적이 넓으니까 그만큼 수확량이 예전부터 많았겠죠. 근데 지금 기후 변화로 재배 면적이 급감했기 때문에 공급 감소가 굉장히 클 거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거다. 그래서 사과만 보면 물가 상승이 되게 심해진 거고, 사과가격이 대략 70% 이상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너무 비싸요. 자, 그 상태에서 뭐라 했냐면, 작업도를 높이는 한편 농산물 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농산물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나섰대요. 자, 이제 만약 우리나라가 농산물을, 사과를 수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국내 가격이고, 국제 가격이 밑에 있는 거죠. 수입하는 경우는. 그래서 여기 이제 사과 국제 가격. 매우 싼 나라도 있다. 뭐 대표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사과 가격이 되게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면 국내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요만큼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다시피 삼각형, 소비자 보시면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으로 증가할 수 있죠. 수입하는 순간. 근데 문제는 지금 수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현재 안 하니까 현재 PF라는 요 P0 스타보다는 훨씬 더 높게 사과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또 뭐하냐, 수출을 하고 있죠. 이제 수입은 안 하고 수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럼 위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PF라는 국제 가격에서, 국제 가격이 더 높은 국가로 수출한다는 거죠. 네. 아래 있는 다시 수출한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요 우리 해당국, 상대국의 사각이 비싼 나라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하는 케이스는 우리나라 싼 나라에서 수입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수출하는 순간 국내는 생산이 증가를 하고 소비가 줄면서 초과 공급되는 요 부분만큼 수출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수출 위주로 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된 거겠죠. 그래서 수입을 하고 있다, 수산을 수입하고 있으면 P0 스타였었는데 현재 수출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은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소비자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또 요 삼각형 면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소비자는 요 면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면적으로 줄어든 거고, 이걸 이제 달리 해석하면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P, Q, 서플라이 커브, 디맨드에서 다시, 자, 요 가격에서 수출을 이만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출 목표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해보자. 계속 이만큼 우리 수출할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사과 공급이 줄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S1으로. 자, 그럼 줄게 되면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는 위로 가셔야 돼. 요 길이만큼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 이유는 오히려 수출량을 정해놓은 상태에서는 그만큼 수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그러면 삼각형 면적이 더 줄죠. 요거였다가 우리는 요 면적으로 주기 때문에 소비자용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을 전면 제한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현재 요만큼에서 수출을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제한한다는 거죠. 이 량을. 그럼 밑으로 가야 되겠죠. 제한한다. 그래서 요만큼으로 제한을 한다는 건 아까 해석을 했다시피 여기서는 상대국이 더 비싼 사과를 만드는 국가들인데 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그 상대하는 국가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지금 일로 이동하는 순간 우리나라 국내가 밑으로 떨어질 거고, 소비자용은 이 면적에서 이 면적으로 더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수출을 전면 제한하면 수출량이 줄면서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지고 소비자용이 더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수출 제한도 중요하겠지만 수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래는. 그래서 사과 수입,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수입을 허용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죠. 자, 일단 이제 질문하신 거 하나 더 볼게요. 농산시장도 대국에 속한다면, 이 대국 기준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한국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 쪽에서는 대국의 위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국이라면 국내 가격이 PF만큼 올라가서 더 비싸지는 거죠 라고 물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고 나오면 이건 수출 증가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수출재 공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효과가 있는 거고, 소국이라면 공급이 줄든 줄든 영향이 없는 거예요. 세계 시장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소국에 대한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PF. 국내 가격 변화로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국 소국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농산물 시장 입장에서 한국이 수출을 늘릴 때 줄일 때 국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내의 PF만큼 올라가서 더 비싸지는 거냐 라고 물어본 이유는 일단 이제 대국에 속한다면 라고 전제했을 때 얘기를 물어봤지만 농산물 시장은 우리나라는 소국에 속한다 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저 농산물 시장이 대국에 속한 예를 들어서 뭐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처럼 밀 수출 만약에 그런 나라들 다 대국에 속하죠. 그러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워낙 크니까. 걔네가 수출하거나 뭐 수출을 줄이거나 할 때 세계 시장 영향을 굉장히 크게 영향 주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파급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펙 같은 경우도 원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걔들이 공급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근데 한국은 농산물 시장 자체에 대해서 뭐 수요를 늘리든 공급을 늘리든 효과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 죄송합니다. 저거를 러시아 시장, 러시아가 밀 수출을 수출량을 이제 감소시킨다. 그걸 세계 시장에서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러시아가 수출 줄인다고요? 네, 러시아가 밀 수출 대국인데 밀 수출을 감소시켰다? 네, 대국인데 감소시켰다. 그러면 수출 공급 곡선하고 수입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게 줄어야죠.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밀 가격이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올라가야죠. 그래서 얘네가 밀을 수출을 늘리냐 줄이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곡물 가격 파동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래 사과 수입을 허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를. 근데 지금 사과 자체는 문제가 뭐냐면 그 인증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고,
그래서 인증할 때 가장 기본 뭐냐면 수입 위험 분석을 한대요. 분석. 그래서 수입 위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인증 단계를 다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하고, 이게 보통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입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계란이 있어요. 계란. 저번에 계란 가격 파동 한번 발생한 적 있었죠. 갑자기 비싸질 때. 근데 계란은 수입했거든. 계란 수입. 차이는 뭐냐? 사과는 인증 요 단계가 굉장히 짧은 단계로 현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8단계인데 아직 단계가 밑에 있었대. 뭐 4, 5단계 정도. 그래서 인증 받을 시간 걸렸는데 계란은 즉각 수입이 가능했었다는 거고, 또 차이점 뭐냐면 그 유통기한이 계란이 길어요, 사과가 길어요? 그러니까 보관 기간이 사과가 더 길어요. 계란이 훨씬 더 짧고. 그러니까 계란은 주로 뭐를 통해서 이동해야 돼요? 국내 수입할 때 비행기로 와야 돼. 근데 문제는 비행기는 운송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AT에서 운송료를 다 지원했대요. 이때. 그래서 이제 운송을 빠르고 국내로 들어와야 계란이 바로 풀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사과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는 지로, 유통이 기니까 주로 배로 들어오고, 계란 쪽은 비행기로 들어오는데 빨리 들어오는데 유통비는 비싸다 보니까 유통비를 이제 각 사과 계란 수입자가 돈을 부담하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AT에서 직접 돈을 부담해서 수입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과 수입을 허용하는 게 지금 중요한데 아직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책으로 기관이 장벽의 인증 단계를 좀 낮출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낮출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이게 병충해가 같이 국내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제 방법은 다 뭐라고 해요? 정부가 지원한다며. 정부 지원.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 단계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있잖아요, 사과. 여기에 대략 50% 정도가 유통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를 낮춰야 되거든. 유통 단계 쪽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과 같은 거 보면 경매 같은 거 하고요. 경매도 하고 유통도 하기 때문에 이 물류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지원한다고 지금 발표했죠. 그래서 납품 단가에 대해서 뭐 지원하겠다. 그리고 각 마트별로 좀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할인 판매 유도할 때 차액을 정부가 보조해주겠다. 지금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수입 할당 관세 적용하겠다. 이건 사과에 대한 얘기 아니죠. 사과 지금 당장 수입 못하니까. 그래서 대체 과일에 대해서 일정 수량까지는 거의 세금을 부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태고, 그래서 수입 말고 대체되는 과일을 지금 수입하겠다는 건데, 실제 한국 입장에서는 사과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과일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변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저런 조건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원밖에 없는 거예요. 예, 현재는 방법이 정부 지원책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뭐 대체 과일 뭐 발굴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거고, 기호라는 게 뭐 확 변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기사 뜬 게 뭐였냐면 이제 사과 관련된 가공식품들 있잖아요. 저거 농축, 가끔 사과 주스 같은 거 사과 자체를 가른 게 아니라 사과 농축 관련된 액을 넣자는데 그 다 국산품은 다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고 지금 발표했고, 예, 전혀 관계 없다라고 지금 발표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정부 지원책으로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용은. 그래서 아까 수출 제한하는 거 하나 하고 이런 구체적인 유통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걸로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